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알려 채널의 준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물론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무슨 강사도 아니고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극히 일반인의 입장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개알려 보러 올래?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발음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하는데 유일하게 못하는 딱 한 가지, 스피킹에 굉장히 약해요. 저도 이런 스피킹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를 한 1년 정도 다녀왔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이 항상 학교에서 1등을 했어요. 뭐 리딩이나 뭐 읽고 쓰고 이런 거는 다 1등을 하는데 스피킹 수업에서는 다들 이렇게 묵묵부답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음 때문에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틀릴까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할 때 굉장히 어설플 거예요. 뭐 서양권이든 뭐 동양권이든 굉장히 어색하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만 하면은 문장 뭐 발음이 이상하다 이런 걸로 지적을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저 사람 발음이 조금 어설프면은 아, 저 사람 완전 콩글리시하네 막 이러면서 좀 발음 가지고 지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은 좀 더 사라지고, 저희는 당연히 원어민처럼 발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발음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덜 어설프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이 발음을 지적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덜 어설프게 해보자 하기 위해서 제가 꿀팁을 몇 개 생각해 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 2가지 정도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연음, 그리고 2번째는 강세. 이 2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첫 번째 연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말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방금 제가 말한 연음이라는 발음도 연, 이 2가지를 한 번에 얘기해서 연음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영어에서도 발음을 할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제 테이크아웃을 할 때 보통 한글로 쓸 때는 테이크아웃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발음을 할 때 테이크아웃 이렇게 크를 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붙여서 자연스럽게 읽도록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테이크아웃 이거보다는 테이크아웃 이렇게 2개를 붙여서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좀 더 있어 보이더라고요. 예시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면, 그 운동하다 뭐 이런 뜻의 workout 이런 것도 workout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workout 이렇게 한국말로 치면 workout 이렇게 3개의 음절 정도로 들리게끔 붙여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문장이나 이런 수거를 이야기할 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따로따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읽어야지 보다는 좀 물 흐르듯이 약간 자연스럽게 읽어야지, 이거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 문장 같은 경우에는 Would you mind if I come? 이런 걸 할 때 이 would, you, mind 이거를 Would you mind 이렇게 붙여서 하고, if I come 이것도 if I come 이렇게 if I come 처럼 발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는 부분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면은 일단 또박또박 발음할 때보다 굉장히 문장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창하게 들릴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어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실력에 비해 이렇게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한 이유가 한국말에는 사실 강세 같은 게 잘 없어요. 그냥 말하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강조를 할 뿐이지, 한국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쭉 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어 할 때도 무슨 성조가 중요하다고 하듯이 영어에도 이 중국어의 성조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강세나 좀 이렇게 높낮이를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잉글리시라는 단어를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잉글리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앞에 모음 가장 앞에 있는 거에 강세가 들어가더라고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냥 English 이거보다 English 이렇게 강세를 두면은 조금 더 영어가 풍부해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세가 과연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봐요. 영어 사전에 검색을 해보면 영어 단어 옆에 이렇게 괄호 안에 발음 기호가 적혀져 있어요. 발음 기호가 적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강세가 들어가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표시가 이렇게 점처럼 찍혀 있는데 그게 찍혀 있는 부분의 모음에 강세를 두면은 그 발음을 좀 더, 그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예를 들면 아까 잉글리시였는데 이번에는 뭐 차이니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앞이었는데 차이니즈 같은 경우는 뒤에 강세가 들어가요. 그래서 차이니즈 이렇게 뒷부분에 들어가고, 또 액티비티 같은 단어는 뭐 액티비티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고, exercise 이런 거는 exercise 이렇게 앞에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발음 기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체크를 해가면서 직접 발음을 하면서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이 강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처음 캐나다에 갔을 때 제가 홈스테이를 했어요. 홈스테이를 했고, 이제 홈스테이 맘이 있는데 홈스테이 맘한테 그분께서 저한테 저녁을 뭘 먹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스파게티가 좀 먹고 싶었어요. 스파게티가 먹고 싶었는데 제가 발음을 이상하게 했나 봐요. 스파게티는 영어 단어인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계속 스파게티라고 했는데 뭐라고 계속 하시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강세를 완전히 틀리는 강세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은 세 번째 모음에 강세가 들어가서 스파게티에 게 강세가 들어가는 단어였더라고요. 근데 그걸 저는 막 스파게티 막 이러면서 혼자 다 해봤는데, 또 홈스테이맘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셔서 그랬는지 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공부를 잘했었는데, 내가 영어도 꽤 잘했었는데 어떻게 내가 스파게티도 못 알아듣게 하는 사람이 됐지 하고 좀 굉장히 주눅이 조금 들었었는데, 학교에서 스피킹 시간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발음, 강세 중요하다. 강세 없으면은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영어 발음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음 자체를 뭐 R이랑 뭐 L 발음 구분해라, 뭐 F 발음 구분해라, 뭐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빼고서도 약간 좀 더 첨가해서 좋아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래도 뭐니 해도 영어는, 특히 스피킹은 직접 말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읽고 쓰면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한 번 읽고 쓰고 한 번 몇 번 발음해보고, 그리고 뭐 문장도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발음 교정도 좀 더 빨리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